마켓나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전장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각 오후장까지 쭉 보면서 저는 딱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벨리업지수 발표, 베일이 벗겨졌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될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서 자금이 유입됐던 통신가, 대표적으로 은행주, 못 들어간 종목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좀 대거 출회된다. 그리고 됐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물론 개별 호재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갔던 종목들 수급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튀는 종목도 있지만 이런 또 분위기가 엇갈리는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의 장이다. 이렇게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투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앞두고 있고 이제 내달 초면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됩니다. 중요한 길목에서 오늘 시장, 오후장 어떻게 조금 더 소부장 쪽으로 관심이 확대가 될 수 있을지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들어올린 화끈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강력한 카드 하나를 꺼내드렸는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카드입니다. 이후 이슈 브리핑 때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섹터를 중심으로 오늘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오후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시 시황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바라봐야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은 강세의 흐리다. 반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말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코스닥이 8거래 연속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거의 770선의 대화간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V자 반등 랠리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오늘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거래 만에 하락 전환하는 흐름들. 사실 오전장은 그래도 빨간불이었는데 오후장 되면서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그렇고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반등 랠리 이후의 숨고르기 이렇게 딱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수의 흐름은 이렇고요. 그럼 수급의 모양은 어떤지 다음 분위기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며칠 내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를 가장 많이 팔고요. 기관은 전기전자 섹터를 반대로 담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기관은 지금 8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고 외국인은 6거래 연속 매도를 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동반 팔자 흐름을 나타나네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제약 섹터도 그 다음 비중으로 팔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 섹터를 팔더라고요. 이게 좀 두드러진 특징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스닥 반등 랠리의 힘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주체는 개인에 있습니다. 현재 565억 원의 매수세 유입이 되네요.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세 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자, 이 이슈는 현대차,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현대차가요,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만 대. 부터 2만 대의 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배터리 설비를 한 2027년쯤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글로벌 완성차가 최근 전기차 캐즘이나 중국 저가 공세 이런 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의 가격에서 40%가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으로 조달만 할 수 있으면 전기차를 소비자들이 값싸게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팔릴 수 있겠죠. 그런 계산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 밸류 체인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의 원재료가 있겠죠. 그거는 니켈 그리고 리튬 등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소재,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양극재, 음극재가 있겠죠. 그 다음이 배터리 셀, 그 다음이 완성차인데 배터리 셀을 내재화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공동 연구하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전기차 업종 입장에서는, 그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내재화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미 뭐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세계적으로 1위 전기차 업체의 그 중국 쪽의 비아디 얘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내부 조달하는 게 80에서 90%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산 점유율,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그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21% 상반기 기준으로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배터리를 내부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이제 생산 그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 비아디 이어서 뭐 제너럴 모터스, GM 그리고 도요타까지 현재 배터리를 우리도 자체 생산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런 대세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 가격, 품질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 효율성 이런 부분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이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현대차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과 같은 배터리 업체로 납품되는 거와 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LNF나 LG 화학이나 중국 업체와 함께 배터리 소재 공급 물량과 그리고 납품가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현재 이러고 있는 흐름들이 업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 중요한 거는 경기도 안성 아시죠? 여기에 지금 배터리 연구개발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 배터리 제조 시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떤 배터리를 만드냐라고 봤더니 효율성이 좀 높은 그래도 3억 개의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와 비아디 외에 어떠한 글로벌 완성차도 배터리 제조에 직접적으로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야심차게 발을 뻗은 만큼 제대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대차에 그 관련해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미 기술력을 보고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배터리 시장에 어떤 판도 변화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유의미한 이슈라서 첫 번째 이슈로 골라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이데일리 스핀에서 대부분 빨간 물결이 중국 관련주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좀 골라봤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여러모로 좀 어려운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일단 이 경제 성장률 그 목표가 안과 밖으로 예상 5%였는데 이걸 사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자 중국 쪽에서는 팔 벗고 이 총력점 이 5% 선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팔 벗고 나선 그런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은행 지급 준비율을 한 50bp 정도 그게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도 유동성을 막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 189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미국이 기준금리 9월 FOMC 했잖아요. 빅컷. 단행을 했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 들어서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도 숨통이 트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대규모로 시장의 유동성을 그럴 조건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러에 비해서 중국은 위안화잖아요.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의 경기가 개선된다 이런 느낌 때문에 철강석과 구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리는 7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철강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철강성은 올해 가장 불운한 원자재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줄었거든요. 그래서 왜 중국 자체적으로
철강석 그 제조하는 양을 엄청 줄였고, 근데 어쨌든 그 철강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왜 저가 상품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호주,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저가 철강석을 들여오는 흐름들. 그러니까 거기서 또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이래저래 그 철강석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본질적인 흐름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유로 흐름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건 맞다. 하지만 중국도 결국 경제 정책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추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철광석, 구리 이런 관련주가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빨간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중국 때문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이것도 중국 영향입니다. 일단 2021년도 2분기, 3분기에 고점 치고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비해서 반 토막 이상 났고요. 그리고 LG생명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만큼 지지부진했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이슈 브리핑에서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국 사업이 엄청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화장품은 미국에서 기회를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픈 손가락이었던 중국 시장이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되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하는 흐름들이 오늘 나타났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한국 브랜드의 약진, 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의 기회가 올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 흐름들. 왜냐하면 그 중국도 자체 브랜드가 많아졌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인디 브랜드 굉장히 많이 번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쨌든 나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오늘은 반응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국 경기와 관련된 낙수 효과 관련 종목들 잘 봐야 된다라고 좀 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 추심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밸류업 그 이후도 봐야 되고, 뭐 살펴볼 게 좀 상당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옥석가리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켓나우 3부 바로 또 데일리 핫스피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오늘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는 그 시장을 보면서 밸류업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따라 좀 다른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오늘 이데일리 스핀을 딱 봤을 때는 예. 약간 중국 호재 이 부분과 반도체 투심 딱 이 두 개가 보인단 말이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간밤에 끝난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도 급등으로 끝난 바람에 우리나라도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까지 중국의 지준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상승 효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AI 밸류체인의 제 첫 선에 서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투심이 살아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저녁에 있을 이후에 중국 전기자동차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 한 차례 좀 쉬고 있는 모습과 함께 바이오는 어찌 보면 상반기에는요 그 코스닥의 3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어느 한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한 섹터는 또 무너져야지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상반기에 보았는데 자, 오늘 어떠신가요? 자, 요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코스닥 랠리장이 좀 오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시장은 10월을 맞이하고 있는 9월의 마지막 주 현재 시장은 무엇보다도 코스닥 업종별 순환뿐만 아니라 개별주 종목에 좀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코스닥, 코스피 자,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은 조금 아쉽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아침 일찍 자, 갭상승의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자, 삼성전자는 약간의 매도 물량은 나옵니다. 매도 비수량이 좀 줄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플러스가 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드디어 SK하이닉스는 드디어 터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지수 대표적인 금융, 생명, 보험 쪽에서 투매, 자, 이 세름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자,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 거래소 쪽에 수급의 시소겜은 아직까지 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자, 거래소의 캔들의 모양인데, 자, 어찌 보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자, 무엇보다도 이 지금 캔들을 보시게 되면 갭상승에 지금 현재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어느 한 섹터가 무너져야지 올라갈 수 있었던 올해 상반기와 틀리게 골고루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오늘 알테오젠이 2.9% 음봉이 나고는 있지만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 단봉과 함께 그리고 이 지수 대표적인 관련돼 있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지수 대표적인 상위 종목들도 오늘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후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10월장은 역시 코스닥 개별주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징후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스닥의 이 개별주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상반기에 잃어버렸던 수익률을 되찾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다행이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좀 잠시 보면은 네. 오늘 그 반도체와 그리고 중국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테마 1등이 반도체 설계고 그리고 3등이 HBM 그리고 4등이 카메라 모듈 5등이 SSD 6등 반도체 부품 7등 반도체 소재 쫙 네. 깔렸습니다. 실적 테마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실적 테마 2등이 화장품이고요. 그리고 이 단기 테마 1등이 중국 기업이죠. 3등이 구리이고 업종상이 1등, 2등, 3등이 모두 중국 관련주입니다. 네, 이거 좀 맞습니다. 살펴보시고 데일리 SP 오늘 4가지 테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를 뭘 봐야 될까 보니까 실적 테마에서는 K전력이 꼽혔는데 여기 이제 외국인 러브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최근. 네, 근데 맞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조정받아서 밸류의 매력은 있고요, 밸류에이션. 네. 하반기 호실적도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네. 다음 섹터는 장기 테마인데 모바일 게임입니다. 밸류업 지수 편입 아마 종목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는데 맞습니다. 하반기 성과가 있을 종목 가려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 이제 단기 테마입니다. AI 의료 테마인데 FDA 허가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호실적 기대되는 종목이 있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업종 상위는 운수 기계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또 된 종목도 수급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늘 튀어 올랐거든요. 이 업종에서는 아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선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좀 살펴볼게요. 예. 자, 이제 첫 번째는 K전력을 봐야 되는데 이건 뭐니 해도 AI 반도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전체적으로 투심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방송에서는 반도체 소개를 하지 않고 K전력을 소개하냐라고 볼 거예요. 말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I 반도체의 밸류체인에서 현재 전체적인 카테고리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추세적으로는 지금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쪽이 K전력밖에 없다.
자, 반대로 투심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변곡점 자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목들뿐만 아니라 흐름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보다도 K전력을 본 이유는 자, K전력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전선과 전설보다도 여러분들은 변압기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을 오늘 음봉 공략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들고 왔는데, 자, 변압기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인 수익성의 개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이 반도체의 이 하락률보다도 짧죠. 그리고 V자 반등이 아주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양은 패턴 자체가 어찌 보면 견조하게 좀 나타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퐁당퐁당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9월 3일 날 세른봉 이후에 급격하게 외국인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썰어 담고 있다라는 걸 좀 보고야 된다면 어찌 보면 조만간 한 번 더 전기 전선 쪽에 같은 밸류체인에서 한번 움직일 때, 자, LS 일렉트릭이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수렴을 벗어나서 확장형 캔들 장대 양봉이 한 번쯤 출현이 가능한 종목으로 첫 번째로 LS 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압기 쪽입니다. 자, 변압기 쪽에 이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설명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5만 원 선에 오늘 약간의 영망치를 좀 맞고 있는데, 장중에는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좀 전환시켰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반도체 종목들의 이 밸류체인에 관련돼 있는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보다도 현재 효성중공업은 자, 하락 추세는 맞으나 이번에는 60일선, 21선을 골드크로스를 냈기 때문에 정배열 초입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추세가 만들어진 과정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자, 글로벌 전력기기 수주 확대와 함께 수주 잔고가 현재 6조 6천억이나 쌓여 있기 때문에 자, 이 영업이익은 지금 날마다 낮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음봉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내일 5일선과 하단 부분의 60일선 눌림목 자리까지 보시면서 분할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 첫 번째로 LS 일렉트릭, 그리고 두 번째 효성중공업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봐드렸고 두 번째 모바일 게임 테마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가 12% 급등, 네, 맞습니다. NC소프트가 5%, 위메이드가 4% 상승. 뭔지는 뭐 K 밸류업 지수 네, 아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주가가 못 갔었거든요. 게임주 네. 전반적으로.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건 상당한 호재예요. 어떻게 보면. 예. 자, 호재죠. 맞습니다. 자, 어찌 보면 모바일 게임이 요즘에 위기를 좀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콘솔 게임의 50, 검은시나 50을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애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정말 중국의 게임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이 조금 묻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반면에 자, 오늘 밸류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두 종목이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연초부터 달려왔었던 밸류업의 대표적인 금융, 생명, 보험, 증권 관련 종들은 오늘 자, 차익 매도가 나오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몇몇 종목들의 밸류업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오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밸류 지수 편입과 함께 수급 개선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수급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게임 업종 내 유일하게 밸류업의 지수 편입된 걸 통해 가지고 자, 이 전체적인 이 수급의 개선 자체가 뚜렷이 좀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NC소프트는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자,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리는 어찌 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이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영광이 되살아나려면 NC소프트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두 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신작과 블록체인 사업의 하반기 성과를 좀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얼마 전이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를 통한 매드 엔진 자회사 편입과 함께
신작과 블록체인 사업에 통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바닥을 좀 만들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째 보면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한번 캔들을 보시게 되면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게 높아 보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은 퐁당퐁당 들어오고 있으나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과 61선에 샌드위치로 들어오고 있고, 자, 오늘 무엇보다도 61선 저항을 받고 있지만 내일 만약에 61선 뚫어주거나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종가 기준에서 61선 머리를 맞대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분할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고리 잡고 나올 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테마 볼 텐데 단기 테마에서 고르셨는데 AI 의료 테마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단기 테마에서는 11등으로 좀 내려와 있지만 네네, 이 AI 그렇습니다. 의료도 사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11등으로 내려와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오늘 1등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역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라이브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기업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자, 이 STO 쪽 그리고 구리 그리고 블록체인 저출산이 지금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전광판은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밑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찍고 들어오셔 가지고 무료로 깔아놓으시고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 보시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냐가 중요합니다. 현황 파악을 누가 빨리 하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 포지션, 종목 포지션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이 테마의 11등으로 지금 내려와 있지만 추세가 정말 좀 만들어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들고 왔는데 자, 루닛입니다. 드디어 루닛이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루닛이 2023년도에 거의 황제 이 가까운 수식어를 달 만큼 템버거의 종목이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61선, 21선 1차 돌파와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짝꿍댕이 패턴을 만드는 자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닛은 단기가 아니라 스윙 포지션으로 현재 자리는 분할로 꼭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연매출 600억 전망과 함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현재 성장성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루닛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JLK입니다. 자, 의사와 인공지능 대결이 지금 기대되고 있죠. 자, 뇌질환 진단의 예측 대결이 주목되고 있는 JLK 같은 경우는요. 의료 인공지능 1호 상장 기업일 수 있습니다. 기업입니다. 자, 그러나 루닛보다 더 일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꼭 보십시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른 이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하락률이 나오다가 요번에 한 달, 두 달 안에 대부분의 변곡점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자, JLK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개월 가까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드디어 21선, 61선의 골드 크로스를 내면서 지금 현재 자리는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은 거의 캔들 10개 하단 자리에서 들어오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보게 되면 JLK 같은 경우에도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좀 낮지만 좀 긴 관점, 스윙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운수기계 업종입니다. 오늘 뭐 한진칼, HMM, 현대인프라코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뭘 봐야 될지. 자, 이거 이제 운수기계. 밸류업이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오늘 밸류만 네. 가지고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한진칼입니다. 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정말 오랫동안에 이 7개월 가까이 박스권을 만들어지면서 이 좀 차트가 좀 만들어졌는데 어째 보면 외국인은 이 냄새를 좀 맡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올해 초였습니다. 2월 달에 급락이 나왔을 때부터 외국인들은 자, 이 퐁당퐁당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썸을 보게 되면 매수를 대량의 매수를 해놓고 있었고 오히려 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전부터 2개월 가까이 퐁당퐁당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오늘의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이 앞에의 이 흔적을 보시게 되면 정배열 초입, 자 1차 돌파, 2차 돌파 다음에 관통균 캔들 그리고 5일선을 따라가는 양음양 패턴의 도치 캔들이 만들어지고 오늘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따라가지 마시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 매도하시고
아니고 이제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되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이 자, 여러분들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의 이 편입 지수도 있지만 역시 이제 지금 지질학적 리스크에도 역시 좀 밸류 체인이 있고 특히나 이 BDI 지수가 오늘 또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양수 견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히려 더 한진칼보다도 저는 HMM을 조금 긴 관점, 올해 하반기까지 하반기 12월까지 롱플레이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HMM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코리아 밸류 지수의 편입과 함께 지수의 재평가 기대까지도 나올 수 있고 지질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자, BDI 지수, 자, 운임 지수가 올라감으로써 영업이익까지도 가파르게 날 수 있는 HMM을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일리 하스피 오늘 힘이 있는 섹터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저희가 가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이데일리 스피인 전략으로 활용해드리고 있는데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이제 저희 챌린지 4주차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수익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룰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 수익률 13%에 도전하기 위해서 매일 두 종목까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12시에 이제 종목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종목당 목표가 1회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최종 누적 수익률이 발표됩니다. 성공과 실패 배지도 저희가 부여를 해드리고 있는데 2, 3주차에 저희가 성공 배지가 나왔었죠. 그런 만큼 저희 4주차에도 이 성공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포트 최대 5종목까지 따로 뺏어보고 있고 현재는 2종목 나와 있습니다. 바로 4주차 챌린지 현황 바로 살펴보시죠. 네, 6가지 종목들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일단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오늘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점점 깊어지면서 현재는 4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손절 라인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퓨처캠의 경우에는 이 퓨처캠 어제 리뷰 때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되는 종목이다. 그런데 오늘장 실제로 2%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모티, 유한양행 각각 23일에 편입된 종목들 모두 8% 가까운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모티는 현재 8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2만 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당시 목표가를 12만 4,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이제 2천여 원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은 이틀 동안의 주가 방향 잘 짚어보셔야겠죠. 그리고 유한양행 역시나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9천 원이 저희 목표가였죠. 오늘 고가가 15만 9,800원 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지 혹은 이제 익절 처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까지 해드리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두 종목들 일단 바이오다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은 1% 조금 넘긴 상황인데요. 이 바이오다인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바이오다인은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도 꼽히고 있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D&D 파마텍입니다. 이 D&D 파마텍은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임상 이상 계획을 FDA에서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에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라고 불리는 이제 경구용 GLP-1 펩타이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위고비도 국내에 곧 상륙할 예정이니까 이 비만 치료제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익률은 0.48%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을 들고 와주시고 계신데 오늘 장에선 살짝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하반기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 섹터들의 흐름 좀 여기 대해서 선별적인 종목 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1313 챌린지 결과 보셨죠?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에코프로, 머티, 유한양행 등등이네요. 자,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일자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일 기준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넥스턴 바이오 메디칼입니다. 오늘 지금 자, 이 손절가가 41,000원인데요. 지금 현재 42,300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5일선 이탈했고요. 첫 5일선 이탈이다 보니까 하루 더 이 애교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내일 다시 한 번 더 지수 전체적인 이 바이오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보이게 되면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단번에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말 그대로 탄력이죠. 항상 장대 양봉과 단봉이 나오다가 자, 오늘 가야 될 자리에 못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차익 매도가 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자, 손절가는 아직 좀 멀었고 또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바이오가 움직이는 날 때 한 번 더 넥스턴 바이오 메디칼이 움직일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퓨처캠이 장중에 모두 다 끌어올렸는데 오늘 장중에도 3~4% 움직이다가 자, 무엇보다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오늘 가야 될 자리인데 좀 못 갑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현재 플러스권과 함께 5일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무엇보다도 바닥에서 먼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8월에서 9월 초까지 바닥에서의 매집 물량과 함께 조금 전에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게 있죠.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 그 후에 정배열 초입, 그리고 양음량 패턴에서 단봉의 양음량, 그리고 장대 양봉, 그리고 어제는 도치 캔들, 그리고 오늘 또 양봉입니다.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목표가를 많이 높이고 싶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있을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통과 여부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여론상으로는 지금 통과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다 보니 자, 여러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단봉의 양음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에코프로 멀티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자, 쭉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시는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추세는 아주 견고하게 좀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5일선에서 터치와 동시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이 지금 1313 챌린지의 룰에 따라 가지고 빨리 저도 이제 세 번째 배지를 좀 받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챙겨놓고 또 다른 종목 좋은 종목으로 제안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좀 높이고 싶은 욕심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내일 5일선 있으신 분들은 자, 분할 이제 절반 끊고 절반 들고 가고 예, 베스트 이제 이 전체적인 10주가 만약에 있다면 절반 끊고 절반 들고 가고 항상 수익 물량과 단기 물량을 비중을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오 다인입니다. 자, 어제 이 편입한 종목인데요. 좀 오늘 아쉽습니다. 어제 자,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갭을 띄워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갭 하락 출발과 동시에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인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음봉을 좀 맞고 있는데 추세면으로는 이상 없죠. 자, 다시 말해서 장대 양봉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면에 있습니다. 양봉이 세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손바뀜이 나오고 있고 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동평균선 하단 부분에서 따라오는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배열 초입과 장대 양봉을 여러분 매매를 하시게 되면 자, 올라갈 확률이 높고 빠지더라도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항상 나올 수 있는 이 기술적 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 다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종목의 탑보다도 시장의 흐름에 이 바이오에서 오늘 조금 이 비껴나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자, 추가적인 상승 예견이 됩니다. 자,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제도 같이 들어갔던 종목이죠. 어제 편입했던 종목.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아쉬운데 5일선 보시게 되면 터치와 동시에 장중에 변동성을 많이 줍니다. 조금 전에 시간만 해도 다시 보합권 갔다가 빠졌다가 하는 모습과 함께 오늘은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자, D&D 바이오 텍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늘 미끄러지는 현상인데 추세가 살아 있고요. 이상 없습니다.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313 챌린지 종목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AS 해드리거든요. 그 안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 그 세네 개 주 두 종목 편입을 할 텐데, 자, 오늘 두 종목 바로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 정책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입니다. 자, 정부 정책 중에서는요, 역시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단기적 퍼포먼스가 아주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자, 아가번 컴퍼니와 꿈비 두 종목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가방 컴퍼니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때는 이 템버거 가까이 6배 가까이 움직였었던 이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이 올해 초도 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그 후에 6개월 조정 이후에 지금 2개월 전부터 자,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좀 냄새를 맡고 있는지 지금 수급이 좀 나란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수급 그리고 기관에 어제까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며칠 전이었습니다.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고 자, 분위기상으로는 이쯤 되면 정부 정책이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자, 2분기 영업이익 흑자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실적 개선감의 기대까지도 남겨져 있고요. 유아용품 라인업의 다각화에 따라 가지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인해 가지고 베트남, 중국 해외 진출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가번 컴퍼니가 바닥을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매수 의견과 함께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꿈비입니다. 꿈비. 상장 회사명도 참 재미있죠. 꿈비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이름인데요. 자, 꿈을 꾸는 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요. 보통 이제 엔젤주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아가방 컴퍼니하고요, 좀 반대로 좀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비입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출산 기대감도 있고요. 유아용품 라인업을 통해 가지고 다각화에 이 따른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인한 베트남, 중국 해외 진출이 어느 정도 과시화되면서 매출이 3분기, 4분기까지 좀 따라올 수 있는 자, 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유아 침대 라인업이 최대 이 보유한 회사입니다. 유아 가구, 스킨케어, 그리고 리빙케어, 그리고 반려동물 용품까지도 확장 라인업 포트폴리오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꿈비가 시가총액은 낮지만 유보율이 2000%나 가까이 되는 의외로 우량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꿈비와 함께 두 종목을 편입시키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8,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부 정책 관련주의 아가방 컴퍼니와 그리고 꿈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도 더해지면서 시장이 1시 이후에 약간 꼬리를 내리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도 반가웠던 건 상승에 대한 그런 기반들이 분위기가 약간 형성이 되면서 반등의 랠리를 이렇게 좀 펼쳤는데 지금 오늘 자리는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의 그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 발표, 예.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현재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역시 이제 이 틀린 모습을 꼭 현재 셀링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인한 수급의 블랙홀로 인한 가지고 코스닥의 기간에 연일 좀 매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러분 전혀 틀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이 연일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 오늘 같은 날도 어찌 보면 각 섹터, 세 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바이오, 2차 전지하고 반도체에서 자, 대부분이 세련봉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됩니다. 이 또한 분위기가 징후가 좀 보이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의 민감도 1위다 보니 꼴찌였습니다. 자, 그러나 꼴찌 반대말은
뭐죠? 1등입니다. 자, 그만큼 많이 내렸기 때문에 들어갈 룸과 상승의 폭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스닥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것보다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의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10월 달은 아주 큰 상승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계시는 우리 이데일리 스핀, 자,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과 함께 주식의 이 트레이딩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쌓기, 자, 정보 쌓기입니다. 여러분들 2,500개 종목 여러분들 다 외우시나요? 모르시죠? 외우기 힘듭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어떤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TV님, PD님, 그 전광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여주시게 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종목을 찾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데일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제공해 드리냐? 종목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오늘 한진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한진칼을 어떤 회사인지 왼쪽 하단편에 모두 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 쌓기, 다시 말해서 전 종목을 돌아가면서 그 종목이 최소한 무엇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이 최소한 영업이익이 적자냐 흑자냐까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주식은 절반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자, 이데일리 스핀의 이 차트 전광판 이걸 보시면서 매매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로 모두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식의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그 이데일리 스페인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공개 방송 바로 진행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돼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 관련돼 있는 지금 저출산 관련 테마가 좀 꿈틀꿈틀대고 있는 게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끝나고 바로 뛰어 올라가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너튜브 이데일리 스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고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정별이 만들어지는 종목 베스트 5를 들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도 유튜브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상당 부분 봤던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23 챌린지도 좋은 수익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내일 오후 1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는 한때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성장주였습니다. 그러나 3년 전 74조 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은요, 어느덧 27조 원까지 쪼그라들었고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5% 하락을 했습니다. 이 네이버 밸류에이션은 과거 10년간 최저 수준인데요. 이 100만 명이 넘는 네이버 개미 주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주력 사업인 광고와 커머스에서 경쟁 업체들에게 밀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쿠팡은요,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데요. 2022년 국내 쇼핑몰 업체 거래액과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를 제쳤죠. 그리고 1위에 올라선 이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까지 네이버가 고전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네이버는 최근 AI와 검색 광고, 이커머스를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이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사업 동력으론 부족하다는 평가이죠. 네이버가 기술 성장주로서 존재감을 되찾지 못한다면 금리 인하 수혜도 반감될 수밖에 없죠. 네이버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